그 트렌드를 내가 틀리게 읽었거나 트렌드가 꺾였을 때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고, 맞습니다. 헤게모니가 있는 기업,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혹여 조금 틀리더라도 이 회사가 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마련입니다. 정말 괜찮아 보이는 주식이 있어도 네. 시장의 관심이 너무 높다면은 네. 자신은 그걸 편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시장이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 초과 수익의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지금 뭐 주가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도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똑똑하신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어떤 인간의 지능보다는 네. 역사와 통계를 믿는 편이거든요. 그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 주도주라고 해서 따라갔던 것 중에 예. 1년 이상 갔던 거는 제 네. 기억에는 조선주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언제적이요? 2006년, 7년, 8년. 그때 그 정말 이후에는 캘린더 데이로는 1년 넘어간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뭐 바이오라든지 모바일 게임, 화장품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이 365일 이상으로 그 업종의 대표주가 계속해서 올랐던 적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물어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태조 이방원을 지금 사서 지금 오늘 사서 내년 이맘때 코스피보다 초과 성과를 낼 확률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걸 제가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랬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군중 심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냐? 아니요, 공부를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공부를 보통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반도체 할 때 제가 반도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한국의 현실은 유행도 빠르고 쏠림 현상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면은 단기 수익률에서는 조금 빠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거기에서 오는 좀 불안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없진 않은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어요. 제 돈도 많아지고 저희 회사도 커지고 고객도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1년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상대 성과가 뒤처지면 저희 회사의 그 생존이 위협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초기에. 네, 초기에는 이제 수탁고도 작고 회사가 가진 돈도 적으니까 어쨌든 마케팅을 하려면 단기 수익률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는 걱정은 했어요. 걱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걸 따라가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지금은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이 직원 매니저들은 걱정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왈랑왈랑 거리고 귀가 팔랑팔랑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의도 가는 거를 극히 반대하고 못 가게 하고요. 회사도 여의도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당산동에 있는데 당산. 뭐 아주 여의도에서 멀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못 나가게 하는 편이에요. 거기 네가 가서 그냥 술 먹고 놀다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여의도 가서 무슨 모임을 한다. 뭐 정보 모임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아주 큰 혼쭐을 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태조 이방원이 이게 시총으로 따져도 클 거예요, 꽤. 네네.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냥 오르는 거 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실제로 뭐 제가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업종 중에 많은 부분을 공부는 해봤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업종의 특징은 아는 상황에서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어요. 네. 옛날에 차화정 그 2010년, 11년, 12년 차화정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였냐면 이 일본 지진이었어요. 일본이 지진이 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재래식 이 굴뚝 산업이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애들이 다 안 되니까 이게 대박이 난 케이스거든요. 또 중국의 수요가 막 올라오고 막 그랬고. 근데 태조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어저께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뭐 트럼프, 바이든, 뭐 시진핑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떤 분이 하시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세계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세계화 국면에서 분절화가 되는 것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참 말은 잘 지어내요. 근데 태조이방원 말 지어낸 것만큼은 안 되지만 그 이유를 찾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이 뭐가 오르고 왜 떨어지고 하는 이유는 네이버 금융 가면 시드룩백백 기자분들이 만들어내거든요. 갖다 붙이죠. 네, 그거는 후행적인 것이지. 특징주 이런 거. 네, 그게 전혀 이 기업 가치와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트렌드와 네. 네. 포켓몬빵이라고 하는 트렌드, 네, 트렌드인데 네,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 트렌드와 네. 내가 조금 빗겨나 있어야 하는 트렌드의 차이는 뭘까? 그게 쉬운 궁금하거든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알 수 있냐. 예.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음. 그 능력의 범위인 거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죠. 그게 계속해서 했을 때만 그 회사가 돈을 꾸준히 버는 건데, 예를 네. 들면 저희가 포켓몬 빵을 투자하지 않은 건 그 이유는 아니지만 네.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네. 포켓몬 빵이 만약에 1년짜리 인기라고 해볼게요. 네, 네, 네. 근데 여기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은 공부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려운 말 그냥 쓸게요. PER의 이제 함의는 뭐냐면 네, 네. 그 이익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지불해야 할 가격, 시가총액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가 PER의 함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PER이 5배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버는 돈으로 내가 지불한 시가총액을 5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 네. 권리금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포켓몬빵을 팔고 있는 이 상장사 이름으로는 SPC 삼립이라는 회사인데 네. 그 SPC 삼립이 예를 들어서 PER이 10배라고 해볼게요. 네. 현재. 근데 포켓몬빵이 나왔어. 나온 다음에 이익이 2배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주가가 2배 올라가야 되죠. 이익이 네. 2배 올랐으니까. 단순히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포켓몬빵이라고 하는 거는 이 SPC 삼립이 원래 하고 있던 이 삼립 봉지빵과는 다르게 1년 만에 인기가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PER을 몇 배 적용해야 되죠? 힘들어지는 거, 애매해지는 PER을 거죠. 한 배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전체 매출 비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도 그렇죠. 예, 봐야 되고. 그럼 매출이 반반이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2배로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50%의 5분의 1이니까 25%만 네. 올라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이 전작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를 보시면 제가 네. 잘 설명해 놨거든요. 깨알은 어쨌든 뭐.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태조 이방원을 보실 때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이 왜 팔리는지는 그냥 대략 알겠죠. 네, 네. 아, 뭐 탄소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뭐 전기값도 좀 절약하고 네. 그것까지 알고 이제 접근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뭐 하나케미칼이라고 해보면 하나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 태양광에서 어떤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으며 가치사슬 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공정을 가져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그거의 경쟁사는 누군데 그 경쟁사 대비해서 이 회사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 회사가 돈을 얼마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성을 가지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양광을 엄청 많이 공부도 했었거든요. 근데 OCI로 돈을 크게 날렸어요. 저는 여의도에서 제가 태양광 제일 많이 공부했다고 자부했었어요. 한 10년쯤 전인데. OCI가 많은 사람들을 웃게도 했지만 울게도 많이 했죠. 네, 울게 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명수로는. 어쨌든 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범위 바깥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태조 방이라고 해볼게요. 방산이 지금 올해 제일 핫한데. 가장 핫하죠. 네. 가장 핫한 건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돈 안 잃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붙여지는 거, 뭐 브릭스 이런 거 있잖아요. 빵 네. 이런 네. 거, 뭐 태조 이방원 이런 것만 빼도 안 투자하면 잃진 않잖아요. 꼭 벌어야 됩니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어쨌든 방산이 갑자기 뜬 이유가 제 생각에는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예. 이 방산 업체들이 계속해서 제품 잘 만들어 오고 수출 많이 해 왔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빵 터졌는데 이 빵 터진 게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터뜨릴 수 있냐? 없냐? 근데 과거에 안 그랬는데 지금 그랬다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공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역사와 통계에 기반하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이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데에서 물음표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능력의 범위 바깥일 것 같아서 공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과 제가 이따가 방송 꺼지고 말씀드릴 그 종목의 트렌드와는 제가 예측 가능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만. 예, 예. 이 지속 가능성이 아주 달라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들은 지속 가능성이 뭐 10년, 20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알고 편집장님도 알고
충분히 친구 몇 명한테만 물어봐도 이 회사가 뭘 만들고 어떻게 팔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테마 이건 아예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도주 이런 부분들은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공부해서 내가 정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 그다음에 소비자의 마음을 꾸준히 사로잡을 수 있는 것. 이거를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테마, 네, 네. 주도주, 경제적 해자.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주도주를 투자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1등한 적은 별로 없는데 5년, 10년 단위로는 계속 1등인 거예요. 연 20%씩 꾸준히 하면 1등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올해는 1등 못 했을 거예요. 네. 올해 방산 갖고 있는 회사들은 몇십 %씩 이미 수익 났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들은 1등인데 그들이 내년에 또 다른 주도주를 또 찾아가지고 또 먼저 사서 또 성공할 확률. 그거는 확률이 계속해서 자승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거 그냥 20% 꼬박꼬박 고루하게 하는 거는 하다 보면 욕심만 안 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항상 좀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그때 주인공이 다 달랐어. 정답이에요. 다 달랐어. 그거를 연속 2번 맞힌 분은 예. 트레뉴나 자이로 가 있어요. 그럼 100억이 되는데 여의도의 오피스텔 얘기입니다. 네. 큰 개미, 예. 슈퍼 개미 전업 투자자가 되시는데 예.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분이 많았으면 오피스텔이 자꾸 생겼어야 되는데 자이랑 트레뉴로 고정돼 있잖아. 시간은 지났는데 그러니까 맞췄다가 틀렸다가 맞췄다가 틀렸다가 예. 맞춰서 독립했다가 틀려가지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모수로는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은 틀리고 나면 이제 숨거든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잘 된 사람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와, 저 방법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냥 동물적인 감각이고 그거를 뭔가 저처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풀어내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되게 지금도 부럽거든요. 저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요. 하지만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걸 보면 좀 평정심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그냥 나는 내 길만 가겠다라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트렌드 이야기가 평소에 네. 말씀 많이 하시는 메가 트렌드 네. 그거랑 좀 맥이 닿는 같은 얘기죠. 메가 거기서만. 트렌드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 메가 트렌드 안에서 플레이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회사를 찾느냐가 이제 경제적 해자 또는 헤게모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국의 이 화장품 시장 개화했던 적이 있어요. 2015년, 14, 15, 16년? 그때 뭐 면세점들 엄청나게 성장하고 할 때 그렇죠. 예. 그 말씀하셔서 저기 사족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그때는 상장사 중에 어떤 사업을 추가하면 상한가를 갔냐면 시내 면세점 들어간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화장품 한다. 네. 예. 근데 지금은 면세점 하는 애들 다 적자고 다 나오고 싶어 해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경쟁 우위가 없는 사업을 하면 위험해지는데 그걸 이제 따라서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잃는다는 얘기를 잠깐 사족으로 드리고 어쨌든 2014, 15, 16년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브랜드에 열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거 많이 올랐죠. 엄청났죠. 근데 그러고 나서 꼭지에 잡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이후로도 잘 된 회사가 있어요. OEM, ODM 회사는 네. 여전히 잘 됐어요. 계속해서 제조 기반을 만들어주는 장사니까. 그렇죠. 그쵸? 예.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그래? 그럼 나도 아모레 같은 거 만들어야지. 브랜드 이렇게 만들어서 광고만 대략 하면 잘 되겠지? 근데 이 품질이라는 게 또 관리가 잘 돼야 되니까 그거는 만들기 어려우니까 한국 브랜드 회사에 OEM, ODM을 하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레가 잘 안 돼도 LG생건이 안 돼도 OEM, ODM 회사는 잘 되는 거죠. 그 국면에서는 네.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죠. 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그 현지에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었던 거예요. 헤게모니를 잃고 있었던 거죠. 네. 그 헤게모니는 중국 브랜드 회사로 간다든지 그들이 잘 되니까 OEM, ODM 하는 회사로 간다든지 하는 게 헤게모니거든요. 네. 무게중심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트렌드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 트렌드를 내가 틀리게 읽었거나 음. 트렌드가 꺾였을 때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고 맞습니다. 헤게모니가 있는 기업,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혹여 조금 틀리더라도 이 회사가 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마련입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대단한 해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차석용 부회장 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실 경영계에서는 경영의 신이죠 우리나라에서. 전문 경영인 중에서 경영을 거의 제일 잘하는. 제일 오래 하시기도 했고. 근데 그분은 지금도 건재하시거든요. 네, 그 경영 능력이 어디 갔겠습니까? 네, 근데 주가는 거의 뭐 이제 막 반토막 그 이하로 막 이렇게 다 내려와 있고 그렇죠. 그거 보면은 야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 대답이 생각나는데 네. 하나는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싸게 사면 필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네. 나는 삼성전자, 뭐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런 거는 평생 매수만 할 거야. 이거는 떨어지지 않거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이 계속 우상향 한다는 것도 저는 안 믿지만 네. 그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비싸면 팔아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혹시 편집장님 자동차 운전하시나요? 그럼요. 테슬라 아니시죠? 테슬라는 아직 멀었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테슬라를 이제 사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편집장님의 드림카가 테슬라예요. 네.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로서의 능력, 자율주행의 능력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네. 편집장님 이제 차를 사러 갔어요. 네. 1억에 차를 판답니다. 네. 돈은 편집장님 돈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사실 겁니까? 1억이라면 네. 지금 실제로 모델 Y가 1억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사야죠? 모델 Y 정도면 사야죠. 오케이. 예. 그러면 2억이면요? 고민을 하겠죠. 네. 벤츠로 가겠죠. 3억이면요? 딴 거 사죠. 람보르기니 사죠. 그렇죠? 네. 그럼 람보르기니가 드림카라고 해볼게요. 네. 람보르기니를 드린대요, 이제. 네. 우라칸을 드린답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300억이래요, 예. 우라칸. 사요, 네. 안 사요? 람보르기니 300억에 옵션은 그걸 똑같아요. 사줄 사람을 찾는 제가 딜러로 취업을 하죠. 그렇죠. 이 람보르기니나 테슬라를 사람들이 사냐 안 사냐는 주식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무리 그 차가 좋고 훌륭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효용이 떨어지는 법이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LG생건에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차석용 부회장이 경영 능력이 있냐 없냐 있겠죠. 아마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편집장님께서 네. 이 LG생활건강의 오너예요. 네. 하나만 뚝 떼왔어요. LG그룹에서 네. 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1조에 떼올 수 있어요. 네. 편집장이 1조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차석용 부회장을 데려올 수 있대. 같이. 네. 네. 데려오면 2조에 데려와야 된대. 그럼 사시겠어요? 1조에 가치야. 차석용 부회장이. 고민이 되죠. 고민되죠. 솔직히 고민이 되죠. 그러면 1조에 살 수 있는데 차석용 부회장 포함하면 패키지 딜을 하면 10조래. 네. 사시겠어요? 안 사죠. 안 사죠. 네. 그거는 1조에서 9조 사이의 가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네. 편집장님이 생각하는 차석용 부회장의 가치가. 네. 네. 근데 너무 밴드가 크죠? 음. 모르겠죠. 저는 1조의 가치도 안 줄 것 같지만 뭐냐 이게 측정할 수 없는 경쟁 우위는 투자할 때 반영하면 안 돼요. 아. 그게 능력의 범위 바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같은 값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브랜드 가치가 있고 뭔가 지금 요새 팬시해 보이고 또는 경영자가 훌륭하고 또는 워런 버핏이 옛날에 투자했던 뭐 그런 회사를 하고 싶죠. 네. 하지만 그거의 가치를 얼마야라고 판단할 수 없는 모든 변수는 제거해야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